들어갑니다. 1문단 수소기체의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분해된다. 전기 방전이란 거를 일으키면 그것을 통해서 수소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고 나면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분해된다. 수소 분자를 어떤 식으로 수소 원자로 바꾸는지에 대한 과정이었고요. 이때의 결합은 분자 안에 있었던 결합이다 하는 거 소소하게 강조해 놓을게요. 분자 안에 있었던 원자들끼리의 결합이 깨지면서 이제 각기 독립적인 원자들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어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끊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 원자 안에 전자가 들어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내에다가 일단 강조해 놓으시면 분자 안에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 거고요. 그 전자는 들뜬 상태라는 게 되는데 이때 들뜬 상태가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네요. 말 그대로 떠 있는 상태, 기저 가장 바닥 쪽에 있는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거. 그리고 이후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처음에 들뜬 상태, 바닥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던 아이가 이제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해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진을 해야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올 테니까 그만큼 빛을 방출해서 에너지를 빼내겠다는 얘기겠네요.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햇볕이랑 달라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하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 한다.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며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색칠해 놓을게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며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분리된 상태로의 몇 개의 선으로만 스펙트럼이 구성된다인 거고요. 그럼 당연히 위에 있었던 햇빛과 반대 해석할 수 있겠네요. 햇빛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순위가요 모두 연속적일 거고 모든 값의 에너지 상태가 허용된다라는 것도 반대로 알아낼 수 있겠네요. E는 에너지를 줄여서 적은 거예요. 2문단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현상이란 건 수소 내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현상을 가리키겠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으므로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을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직선 운동을 하려는 습관이 있으니까 원 운동을 하도록 그거를 변화시키려면 계속해서 원 중심 쪽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한대요. 이때 빨간 펜 원의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놓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힘을 가하는지 방향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 보어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양전하를 띤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이며 전자가 원자 내부로 계속 들어오는 건 원자 핵이 양전하, 근데 전자가 음전하여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인력이 있기 때문인 거고 전자는 원자 핵 주변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 2가지.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바로 위에 있었던 거랑 연결,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해요.
이 경우에 원의 중심은 원자 핵이니까 원자 핵으로 가게 만드는 힘은 바로 앞에 있었던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의 인력을 가리킨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자핵 쪽으로 쏠리는 힘이 인력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때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말인즉슨 전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했던 말 반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측했던 값과 이론적으로 설명한 값이 일치하더라 라는 말인 거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다전자 원자에는 보어의 모형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보어의 모형은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다전자 원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이게 대체 뭔지는 아직 설명이 안 적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튼 고전 물리학 중에서 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위배된대요. 즉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움직일 수 없었다. 3문단 슈레딩거는 다른 학자.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이때 말하는 파동이라는 단어가 위에 줄 입자랑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하는 거 배경 지식으로 챙겨 놓으세요. 위에 있었던 닐스 보어의 설명이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이론에 위배되더라 하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슈레딩거는 입자가 아니라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가 있어서 그 전자를 정상파로 봤습니다. 파동으로 봤다는 얘기. 정상파로 보고 원자를 파동 역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계속해서 전자 자체를 파동으로 봤다는 얘기네요.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일상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그런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체크할게요.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는 파동이 정상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한다. 말 그대로 파동이 정상 상태여서 정상적인 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핵에 결합된 전자가 정상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핵과 전자가 지금 특정한 영역, 핵과 전자 사이의 이 거리만큼 이 영역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인지를 했다는 거네요. 그림 1의 각 점은 진폭이 0인 마디입니다. 그림 1에 있는 모든 점은 진폭이 0인 마디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래요. 그러면서 양 끝에 마디가 고정되어 있는 파동이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 즉 정상파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결론에 일단 체크해 놓을게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됩니다. 이 표현이 위에 있었던 무엇을 가리키는 거구나. 특정한 에너지 준위만 갖는 것, 특정한 값의 에너지만 갖는 것이 여기에서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한 값의 정수배로 제한이 되어 있다인 거고요.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파장이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은 특정한 파장의 값을 갖는다, 특정한 파장값에 한정된다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햇빛 같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는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으니까. 슈레딩거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모형을 제안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양 끝의 마디가 모두 고정되어 있는 특정한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정상파다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정상파에서 허용되는 파장, 이 파장의 수가 결국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됩니다. 양 끝의 마디가 고정되어서 파동이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나거든요. 2분의 1에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한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고 나머지 이 사이의 구간에는 파장이 형성될 수가 없다는 말인 거네요. 전자를 파동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파장이 연속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인 거고요. 4문단 3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XYZ의 함수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고려해보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 둘 중 하나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동 함수를 통해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 없다. 그러면 앞뒤 문장 구조상 이렇기 때문에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 없대요. 아, 당연히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게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전자의 위치와 전자의 운동량을 둘 다 동시에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겠네요. 하지만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특정한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 그 값은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관련된다. 특정한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파동함수의 제곱값이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인 거고, 예를 들어 점 1과 점 2에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은 두 점의 좌표에 따른 파동 함수 값을 제곱한 후 이들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인 확률을 파동 함수의 제곱값을 비교해서 알아낼 수 있다인 거고, 점 2의 함수값의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의 제곱의 비율이 100이라면 점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의 100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 이들 사이의 비율만큼 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차이가 생긴다 인 거고요. 고스란히 비율만큼 배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만큼 정비례 관계구나 하는 것 같이 챙겨가실 수 있겠네요. 이들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면 상대적인 확률이 나옵니다. 정비례 관계예요. 5문단 따라서 파동함수를 제곱하여 그림 2의 알파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말인즉슨 이 값은 당연히 4문단에서 읽었던 거 함수값 제곱의 비율과 비례하겠죠.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수소핵 주위의 공간이 그림 2의 A와 같이 겹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고 가정하면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림 2의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되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유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하므로 비례 반비례 관계 체크할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발견할 확률 자체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하므로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방사 방향 확률 Y값이죠. 이것이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유를 말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지금 A에 그려져 있는 점의 농도 자체가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핵으로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테고요. 근데 그게 핵으로부터 거리가 기준이 되면 당연히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농도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해당하는 영역이 많아지면 이 영역 안에 포함된 점의 개수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점 하나하나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 1에 해당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농도가 높다는 말은 안에 찍혀있는 점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인 거죠. 점의 개수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까울수록 점이 많이 찍혀 있으니까 그 점을 발견할 확률, 방사 방향 확률이란 게 커질 것 같지만 이 방사 방향 확률은 하나의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아니라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어서 각각의 껍질 안에 있는 점의 개수를 모두 다 세어보아야 한다라는 맥락인 거고요. 그런 거로 핵으로부터 어느 거리까지는 오히려 거리가 멀수록 방사 방향 확률이 증가합니다. 왜요? 찍혀있는 점의 농도 자체는 살짝 낮아지더라도 그 점이 찍혀있는 영역 자체가 많으면 첫 번째 껍질보다 두 번째 껍질에 찍혀있는 총 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좁은 영역에 많이 찍혀있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에 조금 덜 찍혀있는 게 훨씬 더 개수가 많을 거고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농도가 낮아지는 수치보다 영역이 넓어지는 거에 따른 영향력이 더 커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감소하지만 그것보다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하는 게 더 커서 일정 구간까지는 오히려 그 껍질 안에서 점을 발견할 확률이 커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특정한 거리를 넘어가 버리면 부피가 아무리 커져도 찍혀있는 점 개수가 너무너무 적어지니까 더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이제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말이었던 거고,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 여기를 가리키겠죠? 이 거리는 보호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대요. 보호 모형에서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각각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과 일치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보호 모형에서 얘기했던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값이 어느 정도 타당한 값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네요. 까지 지문 설명이었고요. 문제 풀러 가시면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수소 원자의 구조에 관한 모형이 발전해 온 과정을 학자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자의 구조에 관한 모형이라고 하면 보어가 얘기했던 입자성과 슈레딩거가 얘기한 파동성으로 이제 구조에 관한 모형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학자들의 일화가 언급되진 않았으니까 1번은 틀리고요. 2번, 수소 원자의 구조가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구조가 변화한다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틀린 말. 서로 다른 학자의 모형을 절충한 적도 없고요. 3번,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다양한 모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소개도 없었습니다. 4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다전자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과 다른 이유를 언급해 주진 않았죠. 그냥 다전자 원자는 보호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한계로만 언급됐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모형과 해당 모형이 지닌 한계가 있더라 하는 거 보호 모형에서 언급이 됐었으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된 다른 모형들 슈레딩거의 모형 그것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맞는 말이죠. 1문단에 있었고요. 2번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은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 정상 상태로 존재한다.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 게 양쪽 끝이 고정된다랑은 다른 뜻이었어요. 양쪽 끝이 고정된 상태로 마디의 수는 2개, 3개, 4개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양 끝에 마디가 고정되어 있긴 한데 하지만 중간에 계속해서 마디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었으니까 2번이 틀리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3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햇빛의 스펙트럼과 달리 불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나더라 하는 게 1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4번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파동 함수를 통해 전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는 내용이 4문단에 언급돼 있었죠. 아마도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했었죠. 5번 원자핵 주변 두 점에서의 파동 함수 값을 제곱한 값들 간의 비율은 각 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상대적 확률의 비율과 같더라. 정확하게 정비례 관계다 하는 거 우리 4문단에서 확인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지문에서 가의 내용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게 이 보기에서 설명을 주기 위한 의도였네요. 보기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전하를 띤 입자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한다.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한다면 전자의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므로 이는 속도가 변화하는 가속도 운동에 해당한다. 사실은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인 거고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자는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며 그 결과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한다. 라는 게 고전 물리학에 의한 가속도 운동 원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하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해야 하는데 가에 있는 내용 보어는 이러한 가속도 원리에 위배되더라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아마도 실제로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전자가 특정 방향으로 원운동을 하려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그럼 전자에 가해지는 에너지의 방향이 사실은 2개가 있었잖아요. 전자가 원형 궤도를 따라 돌아다니려는 그 힘과 동시에 그 앞에 서술되어 있었던 거 원자핵 쪽으로 발생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발생하는 인력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인력에 의해서 전자는 점점 원자핵에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런 거로 정답인 2번 보시면 원형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핵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2번 선지에 적혀 있는 건 고전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가속도 운동에 따르면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실제로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고 얘기한 보어의 이론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나머지 선지들 보시면 1번 원운동을 하는 전자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로 인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3번 가속도 운동에 따라 원운동 중인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회전하는 속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하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속력이 감소한다는 틀린 말이죠. 4번 전자를 원자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계속 가해질 수 없으므로 하는 거 이미 틀린 말. 원자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은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정기적 인력이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원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점점 원자핵으로 가까이 가는 흐름이 될 거고요. 5번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회전하려 하기보다 현재의 운동 방향을 유지한 채 직선으로 운동하려 하기 때문에 틀린 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자는 원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지문에서 언급돼 있었죠. 4번 문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기억과 니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원 운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고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파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양쪽 다 잘못된 설명이죠. 앞에 있었던 기억도 원운동이 불연속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원자핵을 기준으로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그 원운동 자체가 요만큼 갔다가 멈추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갔다가 멈추고 중간중간에 끊어진다 라는 말이니까요. 앞에 있는 설명도 원운동이 틀려서가 아니라 궤도의 반지름이 불연속적이어서 원자핵을 기준으로 각각의 원형 궤도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름의 크기가 불연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니은도 마찬가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파동이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그 전자가 갖는 파장이 정수배의 파장만을 갖는 거니까 전자의 파동 자체는 연속적으로 그려질 거고요. 다만 이 파장의 숫자에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2번,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별한 값만을 갖기 때문이고는 맞는 말. 근데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과 불연속적인 것은 관계가 없고요.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니까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는 것도 아무런 전제가 없으면 틀린 말이 되고요. 3번,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는 건 맞는 말. 근데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화한다. 수소 원자 내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랑 관련 없는 이론이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4번, 기억은 다른 원자 내 전자와는 다른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고유한 성질 때문이고 라고 하기엔 다른 원자 내의 전자와 수소 원자 내의 전자를 굳이 구별해서 설명한 내용이 없었고 니은도 마찬가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정상 상태에 있는 건 맞지만 다른 원자 내에 있는 전자와 비교한 적은 없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원형 궤도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 궤도의 반지름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 파장의 정수배만큼의 파장만을 갖는다는 정상파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었죠. 5번 문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지문의 마지막에 제시된 그림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거리가 보호 모형에서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하더라.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라는 취지의 문제였어요.
지문 읽으면서도 언급했고요. 정답인 4번 선지 보시면 슈레딩거의 모형에서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 그때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보호 모형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딱히 원리를 묻는다기보다 그냥 결과값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6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정답인 4번 선지만 보시면 지문에서는 특정한 함수를 고려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함수를 전제로 해서 반영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뜻이고요. 그런 거로 단순히 그냥 생각 발상을 환기시키는 떠올려보자로 치환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네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